2021년 5월 10일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 포브즈.com은 이라크에게 KF-21을 판매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기대가 과연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한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의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기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F-21의 이라크 판매는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국제정세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최고 경영 책임자로 있는 미국 군사 안보 전략 분야 싱크탱크 스트랫보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로저 베이커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사는 47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결정으로 조만간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가 극적으로 감소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라크에서 철군하게 될 상황을 전제로 이라크가 처하게 될 지정학적 입지와 미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꺼내서 이라크의 지정학적 위치를 찾아보면 그야말로 중동의 한가운데에 이라크가 위치하고 있음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터키와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란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터키와 이란이 특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나라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터키는 미국 및 나토 가맹국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다시 터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무역과 전략적 필요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 그몇 안 되는 부동항들 중 상당수가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흑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터키 스스로도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란군은 터키군, 이스라엘군과 함께 서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며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게 통제 조치를 당하면서 각종 서방 무기를 자유자재로 데드카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 국가입니다. 앞으로 KKMD를 통해서 터키와 이란에 대해서 조금씩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런 지식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5월 10일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 이게재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의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예상하고 있는 잠재적 KF-21 도입 국가들 중 하나가 바로 이라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희망 섞인 기대는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가 KF-21 보라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라크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이 최초로 국내 생산한 전투기 TOC-9 골든 이글 초음속 제트 훈련기를 구매한 바 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는 정교하면서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적빛함 설계를 갖춘 스페시한 4.5세대 전투기이다. 블라크 II 등 초기 버전의 KF-21은 내무 무장창이 아닌 외부 하드 포인트에 무장을 장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나 F-22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항공 선진국들의 동급 전투기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복잡한 제한 조건들이 거의 붙어있지 않다는 두 가지 장점들이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KF-21 블라크 I는 공대공 임무만을 전담하는 공중우세 전투기로 KF-21 블라크 2는 공대공 임무, 수행 능력의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도 함께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공군의 주요 임무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의 근거지를 타격하는 것이었다. 2014년 당시 이라크 정부군은 전국토 3분의 1을 내주는 수모를 겪었을 정도로 이슬람 국가의 세력은 강력했었다. 미국은 이라크에게 F-16C/D 블라크 52 전투기를 다수 판매했고 이 F-16 전투기들은 이라크 군이 보유한 공격 자산들 가운데 가장 첨단화된 전폭기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전 기간 내내 이슬람 국가의
중요한 공습 임무를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했던 기체는 F-16IQ가 아니라 오히려 개발된 지 한참이 지나 사양이 훨씬 뒤떨어지는 러시아제 구형 수-25 프라그포 공격기였다. 2015년 중반이 되어서야 이라크는 주문된 F-16IQ들의 일부를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정비 불량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라크 정부는 F-16 전투기들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비 부품과 기술적 지원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라크가 직면하게 될 위협들이 이슬람 국가 같은 테러 단체와 맞부딪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는 KF-21 보라매처럼 고도로 진보된 전투기보다 수-25 프라그푸시나 체코 L-159 같은 기본적 성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쉽게 정비가 가능한 공격기가 더 선호될 수 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T-50IQ와 같은 고성능 공대지 공격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봤을 때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될 무렵이 되면 이라크의 F-16IQ는 적어도 도입된 지 15년은 지난 구형 전투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 정부는 노후화된 F-16IQ들을 교체할 목적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군력 때문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치안 유지와 국경 순찰 그리고 이라크 영공 방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량의 KF-21 보라매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고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최신의 첨단 전투기를 구매하기에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지닌 국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다. 스트래퍼 저명한 국제정세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이 CEO로 있는 미국 군사 안보 전략 분야 싱크탱크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 부사장인 로저 베이커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 중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만약 KF-21의 개발이 별탈 없이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합리적 가격대의 첨단 선진 전투기를 대표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F-21은 미국이나 유럽 항공우주산업체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전투기들의 경우 이러한 정치적 부담의 압박이 서방 전투기들보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F-21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베이커 스트래퍼 수석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 비록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장래 이라크가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유리한 점들도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미국 정부의 달라진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병력이 재편되고 있고 이라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이 대폭 감축되거나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경우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떠난 이후 이라크는 주로 국내 경제 문제 및 안보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어려움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당분간 이라크의 군사적 관심은 한정된 예산으로 국내 반군 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가형 무기 시스템과 무인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국들과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주변국들과의 국제 경쟁 관계에서 군사력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이라크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와 이란의 군사적 역량과 영향력이 시시각각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며 이들 이웃 국가들과 성실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주변국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라크는 또한 터키와 이란을 포함한 다른 아랍권 경쟁국들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이른바 세속적 아랍 국가들과도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넓은 맥락에서 베이커 스트래퍼 수석 부사장은 따라서 대한민국이 만든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더 강한 이라크를 어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해외 강대국들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 보다
보다 독립적인 이라크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라크 정서에도 잘 들어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라크 국내의 정치적 맥락에 잘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약소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역사가 없는 중견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치 또한 KF-21 이라크 분매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베이커 부사장은 이라크가 실제로 KF-21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는 향후 10년간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보다 확실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과 지출 구조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라크가 KF-21과 같은 보다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을 자국군에 통합하기를 원한다면 군사 교육, 훈련, 군수 지원, 정비 능력 등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5월 10일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 이게 제한 윌 이라크 바이 사우스 코리아즈 KF-21 파이터 젯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 분야 싱크탱크인 스트랫포는 별탈 없이 무사히 개발이 끝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KF-21에 대해 합리적 가격을 갖춘 첨단 전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기고하고 있는 데이비드 X 같은 인물들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에 이상한 계산법으로 KF-21의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될 것처럼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포브즈에도 기사를 게재했었는데요. 심지어 KF-21이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되었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데이비드 X 기사 밑에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으며 기사를 쓰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어떤 해외 기사를 읽어보아도 KF-21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가성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성비 외에도 오늘 포브즈 기사를 통해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KF-21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및 서방 세계 혹은 러시아나 중국과도 어느 정도 정치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나라들에게 있어 KF-21은 매우 적합한 대안책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F-21의 개발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중견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부담이 없는 국가이면서 타국을 식민지화시킨 역사가 없는 나라라는 평가 또한 KF-21의 수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 수탈을 당했던 역사적 기억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KF-21이라는 첨단 전투기는 우리들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라크 하면 떠오르는 것이 걸프전일 정도로 오랜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 기사를 읽고 난 뒤에는 왠지 이라크를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FA-50을 도입해서 실전에 배치시키고 있는 이라크가 하루빨리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를 안정시켜 KF-21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라크가 구기반 형성에 성공한다면 공대지 임무를 전담하는 대한민국 로급 전투기 FA-50과 공중무사기로 활약하는 KF-21이 짝을 이루어 날아가는 모습을 지구 반대편에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요.